예, 보신 대로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폭을 결정하는 제8차 전원회의가 오늘 열릴 예정입니다. 네, 관련 내용 석병훈 이화여대 경제학과 교수와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 노동계가 12,210원, 26.9%나 오른 금액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 노동계는 근거를 갖다가 적정 가구 생계비를 들고 있습니다. 예. 내년에 적정 가구 생계비는 월 433만 6천 원으로 책정이 돼 있는데요. 이거를 갖다가 평균 가구 소득 원수인 1.423명으로 나눈 다음에요. 그다음에 월 근무 시간이 209시간이라서 209시간으로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러면 시간당 평균 임금이 계산이 되는데요. 여기서 노동자 가구들이 전체 소득에서 노동소득이 차지하는 평균 비율이 약 84.4%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금액에 0.844를 곱한 것이 대략 12,210원이다라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입니다. 네, 근로자 측에서는 일단 앞서서도 보셨지만 지금도 이미 한계 상황이다라는 입장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경영계에서는 최저임금이 소폭이라도 오르면 막대한 수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왔습니다.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외부 연구 용역을 네. 줘서 나온 그 보고서의 결과에 따르면요. 최저임금을 갖다가 1만 원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요. 이게 3.95% 인상된 것입니다. 올해보다. 그렇게 되면 일자리가 최소 2만 8천 개에서 6만 9천 개가 감소가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노동계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1만 2,210원으로 인상하는 경우에 약 27%죠. 이런 경우에는 일자리가 최소 19만 4천 개에서 최대 47만 개까지 감소할 것으로 추정을 했는데요. 이것이 5년 평균 일자리 31만 4천 개를 넘어서는 엄청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래도 이제 뭐 근로자 측 이야기도 이해를 할 만한 게 지금 너무 물가가 많이 올랐잖아요. 예. 그런데도 이 최저임금도 이제 너무 안 오르게 된다면 이 근로자 입장에서도 어느 정도 좀 높여야 되는 건 아니냐. 자,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거든요. 예. 그런 주장은 저도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이 최저임금 인상이 결국은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우리가 고려를 해야 되는데요. 예. 최저임금을 인상을 하게 되면 사실은 이 임금 수준보다 기업의 입장에서 봤을 때 노동 생산성이 못 미친다고 생각하는 그 노동자들을 해고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일자리가 감소해서 결국은 실업률이 증가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렇게 실업을 당하게 되는 노동자들 같은 경우는 더 삶이 어려워지는 상황이 처하게 됩니다. 반면에 해고가 되지 않고 그대로 취업 상태를 유지하는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임금이 상승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단체 임금 협상 시에 이 최저임금 수준을 갖다가 뭔가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요. 최저임금을 많이 인상을 요구할 유인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그 현재 최저임금 위에서 근로자 위원들 중에서 이렇게 최저임금이 인상이 되면 실제로 이 최저임금 때문에 자신의 일자리를 잃을 위치에 처한 그 노동계에서의 약자들 대부분이 이제 청년층이라든지 그렇죠. 예. 아니면 저소득층이 되겠습니다. 경제학에서 봤을 때 평균적으로 노동 생산성이라는 것은 임금 수준에 비례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저소득층하고 청년층이 최저임금 인상 시에는 가장 큰 피해를 볼 거기 때문에 이들을 대표하는 그 대표자들이 근로자위원회에 좀 포함이 돼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일자리도 일자리지만 인상이 된다면 이제 물가라든지 그렇죠. 경제 전반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미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뭐 최저임금이 인상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뭐 실업률도 올라가고 아까 말씀드린 메커니즘으로 일자리도 줄어들 뿐만 아니라요, 최저임금 수준은 결국은 뭐 특히 서비스 산업 같은 경우에서는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크기 때문에요, 서비스 물가 상승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서비스 물가라는 것은 결국 소비자 물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결국 물가 상승률을 끌어올리는 요인이 되기 때문에 그럼 물가 상승률이 안 떨어지면 한국은행에서도 기준금리를 인하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최저임금이 너무 큰 폭으로 인상을 하게 되면 실업률도 늘어나고 또 고물가 고금리의 고통을 받는 전 국민 고통을 받는 기간도 길어지며 그다음에 실업률이 올라가니까 당연히 내수 소비도 침체돼서 경기 침체의 위험성도 커지게 돼 있습니다. 자, 26.9%라는 숫자가 조금 뭐 무리한 숫자라고 느껴지긴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뭐 최저임금이 올라서 물가가 올랐느냐 아니면 물가가 올라서 최저임금이 오르느냐 이게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의 이제 경제학적 논리인 것 같은데 예. 그래도 이제 보통 이제 그 직장인들이 항상 생각했을 때 내 임금 인상분은 물가 인상분에는 어느 정도 맞춰줘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일반적인 생각이잖아요. 예. 그렇다면 교수님 보시기에 올해 최저임금의 인상률은 어느 정도가 되는 게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예, 뭐 정말 중요한 질문이십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미 연준에서 항상 지금 올해 물가 안정 목표인 물가 상승률 2%를 달성하기 위해서 시간당 평균 임금 상승률이 미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 증가율에다가 미 연준의 물가 안정 목표인 2%를 더한 그게 1.5 더하기 2 해서 3.5%가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맨날 미 연준에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동일한 기준을 우리나라에 적용을 해봤을 때요. 제가 발표한 논문에서 최근 10년간 한국의 평균 노동 생산성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1인당 실질 GDP의 추세 성장률을 봤더니요. 이게 약 2%였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의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목표가 2%니까요. 두 개를 더하면 4% 그렇죠. 인상이 예. 우리나라의 추가적인 물가 인상을 유발하지 않고 감내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기 때문에 4% 미만으로 사용자 측하고 근로자 측이 협상을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네. 뭐 예를 들어서 네. 물가가 어느 정도 한참 뭐 7%, 8% 물가가 오른다고 하더라도 4% 이상 올리면 더 물가가 영향을 그렇죠. 받는다. 이 말씀이시죠? 예,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자, 오늘 교수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